소렌토 투명한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커버 있는 부분 누유가 있는지, 여기 휠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누유가 있는지, 엔진하고 미션 여기 중간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그다음 여기 접합 부분 이런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그다음 여기 커버 있는 부분 누유가 있는지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등속 조인트 있는 부분인데요. 등속 조인트 하단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검수가 필요하죠. 다행히 차는 깨끗합니다. 여기는 앞쪽 프레임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용접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 차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페인트가 좀 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알루미늄 부품을 사용했죠. 알루미늄 부품을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차량 경량화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그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차량 무게가 늘어나죠. 그래서 연비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까져 있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이런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그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배터리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틈새가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측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측면 쪽으로 그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그 배터리 케이스 쪽에 녹이 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머플러 쪽인데요. 머플러 쪽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괜찮지만 용접한 부분 여기 그다음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보다는 여기 용접한 자국 이런 부분에 부식이 빠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코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녹이 좀 덜 나죠. 하지만 불을 먹은 자리, 용접한 자리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하죠. 그럼 뒤쪽을 보겠습니다. 이곳이 뒤쪽인데요. 뒤쪽도 마찬가지 자세히 보시면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쪽에 까져 있고요. 여기도 까져 있고요.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으니까요. 다음 뒤쪽 머플러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용접 자리 이런 부분은 녹이 잘 나는 곳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그 내열 방청 페인트를 이용해서 시공하면 되고요. 그럼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렌토 투명 온도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커버 있는 부분 미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코팅을 하였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었는데요. 모두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페인트가 모두 까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부분이고요. 볼트나 너트, 스프링 모두 코팅을 하였습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쪽 안쪽으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부식 있는 부분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차체 속이라든가 부품 속, 문짝 속에는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하죠. 여기 홀 구멍에도 마찬가지고요. 투명 코팅제와 이노왁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시공을 했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요. 여기 사이드 스텝을 다루는데요. 이런 배선 부분, 이런 부분에 저런 코팅이 됐고요. 여기 배터리 있는 부분, 커넥터라든가 케이블 모두 저런 코팅을 하였습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이런 틈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런 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배터리 외부 코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녹방지를 하시려면 이런 곳 말고 이렇게 스며드는 곳,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여기 머플러 부분, 아까 그 용접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철이 산화가 됐었는데요.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머플러 코팅을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하시려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플러 코팅 내열 온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열 온도가 낮아 버리면
연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코팅하시면 됩니다. 이런 커넥터 부분 모두 저렴 코팅 하였습니다. 이쪽 사이드 스텝 있는 부분 모두 저렴 코팅 됐고요. 바닥면 쪽을 보면요. 이쪽 물 빠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을 보면 이쪽에도 마찬가지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는데요. 언더 코팅제를 두껍게 하게 되면 이 물 라인이 막히는 수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언더 코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물 배수 라인을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부품 속에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모두 코팅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녹이 좀 덜 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염화칼슘이 흐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 녹이 잘 나는데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흘러서 부품과 차체가 만나는 곳, 이런 곳에 염화칼슘이 머물죠. 볼트나 너트, 그다음 부품 사이 이런 곳에 머무니까요. 이런 곳에 꼼꼼하게 녹방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죠.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 부분에도 마찬가지 물 빠지는 배수구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재질로 이런 곳에 코팅을 하는 순간 바로 이 물 라인이 막혀버리죠.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면 빠져야 되는데요. 두꺼운 재질로 코팅을 하게 되면 이쪽은 무조건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품 속에 모두 이너왁스 하였습니다. 뒤쪽 머플러인데요. 모두 다 코팅이 되었습니다. 머플러 코팅 사실상 해도 녹이 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투명 언더 코팅 장점을 알아보면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고요. 철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고 전기장치에는 절연 코팅이 가능하죠. 그리고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 관리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렌토 엔진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쪽 부분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해놓으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합니다. 여기는 휴즈박스 안쪽 부분이고요. 휴즈라든가 릴레이, 이 밑에 어스, 커넥터 모두 저렴 코팅 하였습니다. 여기 전기장치 부분에도 다 됐고요. 호수 있는 부분, 여기 ECU 있는 부분 모두 저렴 코팅 하였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저쪽에 점화 코일하고 커넥터 모두 저렴 코팅 됐고요. 이쪽에 센서라든가 커넥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저렴 코팅 하였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에는 가장 적합한 코팅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